안녕하세요, 오트카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무려 14년 만에 풀체인지가 된 스타렉스, 아니죠, 이름까지 개명한 스타렉 출시에 대해 예상해보려 합니다. 우선 기존 스타렉스 정말 모하비는 아직 덜 우러나온 사고리를 할 만큼 진정한 스타렉스가 사고리였죠. 1997년 기아의 카니발과 함께 다용도 MPV를 지향하고 나섰지만 두 차량의 성격이 드러나면서 지향점 역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카니발은 승용형에 가까웠고 전륜이기에 더 넓은 공간감을 제공할 수 있었고요. 스타렉스는 밴 형식의 화물용과 캠핑카 등 다용도로 사용되고 더 싼 금액의 후륜 차량이었죠. 원래 목적 자체가 학원용 승합차로 유명한 그레이스의 후속작으로 나온 것으로 2004년 뉴 스타렉스로 페이스리프트가 되었고요. G를 닮은 듯한 전면부 때문에 햄토리라고도 불렸죠. 9인승 숏바디와 12인승 롱바디, 그리고 가장 큰 전보 모델까지 있을 정도로 승합차, 학원차, 밴 및 응급구급차와 다른 구동 모델까지 다양하게 파생되었습니다. 캠핑카로는 연간 150대 한정 판매로 2013년 3월에 출시한 스타렉스가 정말 가성비가 좋았다고 할 만큼 매우 괜찮았죠. 영세업자 보호로 인한 연간 150대 한정으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2017년에 르노 삼성의 그릴을 달고 나온 듯한 모습의 마지막 페이스리프트 버전을 선보였고요. 차가 르노에서 나와야 했던 거 아니냐는 빈정어린 얘기까지 들었던 스타렉스. 이젠 그 이름을 끝으로 스타리아로 개명하고 풀체인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스파이샷을 보면서 얘기해보자면 가장 큰 변화, 바로 후륜에서 카니발과 같은 신형 전륜 플랫폼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국내 차종으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후륜 MPV 모델이었는데 이것마저도 전륜으로 돌아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보다 큰 공간감과 높이, 그리고 일반 차량의 캠핑카로 개조 가능한 점까지 들어서 카니발의 패밀리 MPV를 지향한 것과는 확실한 다른 성격을 가져간 듯 합니다. 그 다음으로 파격적인 변화는 바로 외관이죠. 외관에서도 전면부와 본네트 라인 및 A필러까지 이어진 라인은 급경사로 떨어지는 모양으로 과거 레트로 영화에서 나오는 미래 승합차 느낌까지 들게 합니다. 측면에서도 그 파급력은 엄청난데요. A필러의 창문은 생선의 머리 형상과 닮아있고 사이드미러 장착 부분 앞쪽까지 투명하게 뚫려 있어 최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했고요. 사이드미러 부착된 플라스틱 부분에 바람을 가르는 듯한 라인을 줘서 심심하지 않게 만들었네요. B필러로 이어지면서 C필러로 가는 라인의 창문 또한 유선형을 그리면서 물고기의 옆모습 같은 윈도우 라인을 보여줍니다. 후면으로 가면 전부 다 더 수직적인 느낌을 주며 카니발 같은 SUV 형태의 리어라인과는 많이 다르죠. 전체적 느낌이 카니발과는 대조적인 느낌을 줍니다. 전면부의 모습 예상도는 구기성 스튜디오님의 예상도 사진에서 제가 포토샵으로 입혀봤습니다. 구기성 스튜디오님의 예상도에서 현재까지 나온 소문으로는 방향 지시등이 카니발처럼 옵션에 따라 일반 옵션에서는 깜빡이 역할만 하지만은 풀업에서는 중간 주행등 DRL로 같이 작동되면서 시그널 작동 시에 LED 방향 지시등이 두 줄로 들어가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또한 주간 주행등이 보이질 않아서 아예 하단 헤드램프가 켜지는 식이냐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간 주행등은 현재 법적으로 필수이고 현재 경차에서도 LED 주간 주행등이 달려 나온 바 그러진 않을 것 같네요. 다만 넥소의 호라이즌 주간주행등처럼 조커처럼 웃는 그릴 위에 셀토스나 카니발처럼 일자로 DRL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헤드램프는 최근 현대 SUV 라인업에서 볼 수 있는 하단 헤드램프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은 트림에서는 할로겐 등이 들어가고 높은 트림에서는 투싼과 같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면부에서 또 하나 가장 궁금해지는 것이 바로 두터운 위장막 사이로 보이는 두꺼운 보네트 라인인데 분명 센슈어스 스포티니스 그릴 위에 주간 주행등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 위에 가운데 현대 마크가 좀 더 크게 들어갈 것이며 그 위가 보네트 라인인데 저 사이에 무언가를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저렇게 라인 두꺼운 선처럼 보이게끔 일부러 저렇게 한 건지 대충 껴맞춘 건지 알 길이 없네요. 새로운 소식이 나온 대로 간단하게 제작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포티니스 그릴의 모습은 아반떼나 소나타의 센슈어스 그릴처럼 삼각형 형태의 공격적인 라인이 아닌 포터 일렉트릭 하단 그릴 타원형 모양의 라지에트 그릴과 같은 모양이죠. 전면부 모습은 산타페나 팰리세이드 같은 SUV 느낌보다는 넥소의 향기가 물씬 날 듯하고요. 번호판 부착 부분 아래 그릴 가운데에 각종 ADS 장치 보조 레이더가 들어갈 듯합니다. 차체의 지상고는 기존과 거의 차이가 안 나게 10mm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전고는 기존보다 더 높아져서 개방감과 함께 밴으로 활용할 시 르노의 마스터처럼 물건의 상하차의 용이성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측면의 윈도우 라인이 딥한 느낌이
후면까지 매우 널찍하고 깊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 아래 현대마크와 함께 파워트렁크 손잡이가 있을 듯 하고요. 트렁크는 아무래도 수동에는 가스리프트식으로 작동해 보다 쉽게 올릴 수 있게 할 것이고, 옵션이나 최상위 트림에 전동 트렁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시네요. 후면 끝까지 들어차 있는 좌석으로 보아 4열로 보여주고요. 11인승으로 보여지는데 주차 라인으로 어느 정도 눈대중으로 길이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평행 주차 형식의 일반 도로의 주차 가이드라인이 일반형 너비 2.0m 이상, 길이가 6.0m 이상으로 거의 평균 2.2 곱하기 6.0의 너비와 길이감을 가져가죠. 사진상으로는 약간 비스듬히 됐고 앞라인에 꽉 차게 맞춰서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폭이 현행 스타렉스는 전폭 1920mm와 전장 5150mm를 선보이는데요. 스타리아는 전폭 1995mm로 카니발과 같은 전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전장은 약 5400에서 5600mm로 카니발보다 좀 더 긴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6m 길이에서 16인치 타이어까지 합한 길이에 거기서 약간 더 빼니까 사진상으로는 좀 전에 유추한 길이감으로 느껴지고요. 카니발 11인승에서 보여주기 형식의 4열이 좀 더 개선된 느낌으로 스타리아에서는 보일 듯 합니다. 리어 램프는 많이 본 듯한 모습인데요. 맨 윗부분 가운데 보조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고요. 얼핏 보면은 기존 스타렉스의 세로 리어 램프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벤츠 V클래스의 비토가 보이죠. 비토는 예전 이스타나의 벤츠 버전으로 쌍용이 비토를 OEM 생산하여 이스타나로 국내 출시를 하였고요. 해외에는 벤치마크를 단 비토로 판매가 되었던 역사가 있죠. 비교해 보면은 비토의 세로형으로 길게 내뿜은 리어 램프와 많이 흡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어 부분은 벤츠의 비토, 그리고 반을 잘라서 중간과 앞부분은 도요타의 에스티마를 많이 닮았고요. 특히 도요타의 에스티마 특유의 윈도우 라인과 A필러까지 이어지는 전면부 삼각형 창 및 사선으로 떨어지는 긴 유리와 낮게 깔린 헤드램프 포지션까지 많이 비슷하죠. 후면의 리어 램프나 리어 부분은 상대적으로 세로형 램프를 가져갈 시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기에 그렇다고 쳐도 전체적 창문의 형상과 전면부 라인의 유사함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물론 현대의 스타리아가 창문이 더 물고기의 유선형 모양이고 더 깊게 파여 있어 개방감 또한 남다르지만 벤치마킹을 한 수준에서 좀 더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선형으로 깊게 파인 낮은 손잡이와 낮은 헤드램프를 적용한 것이라 싶겠죠. 벤츠의 비토 같은 경우 현 스타렉스처럼 앞이 나온 상태에서 그 라인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 현대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보여준 과감한 디자인의 연장선을 생각했을 거고요. 거기서 눈에 띈 라인은 도요타의 에스티마가 눈에 띄는 듯합니다. 르노의 구형 에스파스의 향기도 물씬 나죠. 공통적인 것은 투박스 형태가 아닌 원박스카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거기서 좀 더 현대차만의 색채를 입혔고 안전에 대한 것도 염두하여 1열, 2열의 손잡이 부분을 더 낮게 가져간 부분이 있죠. 14년 만에 풀체인지를 가져가는데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중고차 매물로 돌아가거나 르노 마스터의 시장을 빼앗길 수 있으니 파격적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최근 아이들의 안 보이는 사각지대나 학원 차량의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나는 부분을 생각한 디자인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학원 승합차로 사용되어지거나 깡통 트림에서 자동 슬라이드 도어가 아닐 시 보다 열고 닫기 쉽게 실용적 디자인을 적용한 듯하죠. 실내에는 아직 제대로 된 유출 사진이 없으나 얼핏 보이기론 벤츠에서 시작하고 카니발에 적용한 와이드 콕핏 디지털 계기판을 똑같이 할 것이란 예상이 들겠지만요. 그것과는 다른 별도의 레이블로 분리되어서 적용할 것이란 게 더 지배적입니다. 즉 산타페의 모습처럼 풀 옵션엔 디지털 클러스터 계기판을 적용하고요. 대시보드와 전면 유리에 보다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깊숙이 들어가 있는 신형 투싼의 디지털 클러스터 위에 빛 가리개가 적용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샌드페시아 윗부분의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은 풀업 적용 시에 10.25인치로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송풍구의 라인은 투싼의 라인처럼 운전자와 동승석을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2열의 송풍구 조절 버튼은 2열 B필러 위쪽 안전손잡이 근처에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카니발과 같은 것을 사용하겠죠. 운전석의 A필러 쪽엔 음료수나 다른 작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으로 보이고요. 변속기 부분을 카니발이나 팰리세이드와는 다르게 기어 레버가 있는 타입으로 자동 8단 미션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네요. 벤 모델엔 6단 그대로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핸들은 현재 유압식에서 RMDPS 적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카니발 역시 반자율 주행 기능 때문에 유압식에서 전자식으로 바뀌었죠. 정말 다행인 게 컬럼 방식 즉 CMDPS로 카니발이 넣을 줄 알았으나 블랙 타입의 MDPS를 선보여서 이번 스타리아에서도 RMDPS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유압식 특유의 핸들의 무거움이 느껴질 때와는
완전 다른 핸들링을 선사하겠네요. 서스펜션은 전륜 100% 스트럿으로 후륜은 일반 승합차용으로는 멀티링크, 밴 용도로는 판스프링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밴용으로 판스프링이 들어간 것은 더 싼 단가와 함께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특성상 화려함보단 실용적이고 수리 시에 싼 단가와 용이성이 장점으로 작용하기에 좋은 선택입니다. 휠은 16인치 휠과 17인치 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고급 사양이나 최상위 트림에는 18인치 휠까지 선택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파워트레인으로는 202마력과 45kg의 2.2L 디젤 엔진과 294마력과 36.2kg의 3.5L 가솔린 엔진이 나올 것으로 카니발과 같은 파워트레인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카니발과는 차별점으로 4륜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는 캠핑카로 사용할 사람들이나 차박 용도로 사용 시 높은 지상고를 바탕으로 세미 오프로드 형식의 길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카니발에 적용이 안 되어서 적용하겠냐라는 말과 기존 스타렉스는 후륜이어서 4륜 모델이 존재했겠지만 이번 전륜 플랫폼에서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트렁크 라인과 함께 보다 넓은 개방감으로 차별점을 분명히 보이기에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쌍용 티볼리 에어가 차박 패키지 같은 옵션들을 넣었듯이 스타리아에서도 충분히 그런 독자적인 옵션들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이 때문이죠. 14년 전과 지금은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으니까요. 안전도 부분에서는 기존의 유로 NCAP에서 별 3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국토부 시험에서 받은 평가는 별 4개였죠. 이게 좀 참 희한한데 QM3가 유럽에서 캡처로 판매되었기에 2014년에 받은 유로 NCAP에서 별 5개를 받았고요. 국내로 오면 반대로 됩니다. 즉 QM3가 별 3개, 보행 안전도 테스트 경우 포드 익스플로러가 최악, 주행 안전성 분야에서는 주행 감각이 좋다는 렉서스 ES350이 최악의 점수를 받았죠. 특히 그 렉서스의 E350이 최악의 점수를 받았다? 북미에서도 주행 안전성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던 차량이 국내로 오니까 최악으로 선정이 되었죠. 이런 것을 보면은 이번 스타렉스 아니 스타리아는 유럽이나 해외에 충돌 테스트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출시 후 자료 확인이 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기조로 국내에 있는 자료만 믿지 말고 한번 해외 자료를 참고해 보시는 게 참 좋을 듯 하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스타렉스 MPV 사용자나 밴의 성격이 강했지만은 동남아시아 특히 태국에서는 토요타 알파드와 벨파이어, 닛산의 엘그란드 같은 고급 대형 미니밴과 경쟁하면서 그랜드 스타렉스 로얄과 프리미엄의 고급 버전이 있죠. 내수용의 스타렉스 리무진과 같은 사양이라 보면 될 겁니다. 이렇듯 이번에 환골탈태로 무장하여 개명까지 하며 새롭게 출시될 예정인 스타리아. 현재 논란의 품질 문제를 딛고 신형 카니발에서도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출시를 하길 바라봅니다.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차후 영상으로 따로 제작을 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출시를 하길 바라봅니다. 제발 구독과 좋아요도 꼭 제발. 이상 오토카미건이었습니다.